예, 저 이창용 부위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가능하면 대체 토론이 있으니까 진술인들에게 먼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이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김상조 공수린 이 진술 자료를 볼 때 좀 헷갈리는 게 있어도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성조 27페이지 아까 뭐 오전에도 조금 약간 나왔었는데 싱가포르 테마섹 사나이 DBS는 우리 지금 이번에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은 산업자본이 됩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공수님께서는 DBS가 국내은행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책에서 써놓으신 거 맞죠? 우리 부위원장님 이 사실관계 맞습니까? 이 파트는 저보다 김지현 의원님이 전문이시기 예,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김지현 의원님 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섹 같은 경우는 현행법에 의하면 이제 산업자본입니다. 근데 아까 논의하는 거를 들으니까 개정법에 의하면 이제 테마섹이 산업자본이 아닌 걸로 될 수가 있다. 더구나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은행에 대해서 이제 산업자본 판단하는 기준을 좀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테마섹은 산업자본이 아닌 걸로 되고 그로 인해서 외국 은행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은행을 더 쉽게 인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테마섹이나 DBS는 동일인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위원님, 그러니까 DBS는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법안 기준에 의하면 산업자본인 거죠. 적어도 새로운 법안 기준에 의하면 작년인가 한번 논의가 됐을 때는 그때는 산업자본이었고 예. 다시 지금 상태를 다시 봐야 되지만 예. 이 전에하고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예. 새로운 법에 의해서도 DBS는 테마섹하고 같은 동일인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좀 확인하려고 우리 이창용 부위원장님. 우리 논의가 빙빙 도는데 이 국민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빙빙 돌아서 그래요. 우리 명쾌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지요. 지금 현행, 그러니까 지금 뭐 개정안이 아니고요. 현행대로 했을 때 외국계 자본, 외국계 자본이라고 하면은 제가 금융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계 금융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계 금융자본은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내나 여기나.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면 이제 100%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 새로운 개정안이 우리나라의 은행을 거의 100%까지 더 넘길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근데 지금 현행도 가능하다며요.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게서 100%까지 소유 가능한다는 건 역시 결국은 시장 상황이겠죠. 네. 시장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새로운 법안에서는 10%까지 여는 것도 우리가 은행의 주식을 좀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시장 상황에서 그게 산업자본이 됐든 외국계 자본이 됐든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행 법안에서는 산업자본은 4%밖에 소유 못하는데 외국계 금융자본은 100%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향후 법안에 대해서는 외국계 자본은 역시 그러니까 이전 법안하고 동일하게 100% 가질 수 있고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4%에서 10%까지 여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PF 관련해서 얘기해 볼게요. PF를 10%에서 30%로 올린다. 지금 현행 지금 10%라는 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제 펀드들이 있을 때 사실 펀드가 의미 있게 구성되려면은 나름대로 그 안에 개인 돈도 있겠지만 산업자본이 들어와야지 이제 그 펀드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산업자본이 10% 정도만 넘어버리면 이 펀드라는 건 사실 이제 돈이 되는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10%만 넘어버리면은 우리가 은행에 투자하는데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런 펀드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은행이나 이런 데 제대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펀드도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30%까지 이게 30%까지 늘려서 30% 안에 펀드가 산업자본이 들어왔으면 이거는 산업자본 펀드로
그러니까 산업자본으로 보지 말자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30%로 설령 늘린다 한들, 그것이 30% 안에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의결권, 지금 계속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상황을 볼 때 재무적 투자자라고 허용을 했지만 한 30% 가지면 그 무한 투자자한테 암묵적인 영향을 줘서 은행에 영향을 주기가 굉장히 쉬울 거다라는 것을 우려하시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제 포인트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그 경영에 참여하는 증거가 발견되면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게 되고 그 주식을 금방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100% 막 못 믿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논의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요. 우리나라 빼고 근데 미국은 작년까지 10%까지 했었고 유럽의 경우에는 10%까지는 자동, 그 이상은 당국의 적격성 심사만 받으면 100%까지 수요 가능했죠. 미국의 경우에도 10%까지는 그냥 허용해 주는 거고요. 25%까지는 정책 당국의 재량에 의해서 허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금까지 4%까지 해왔죠. 네. 근데 현재 정부의 개정안은 10%까지는 하자. 네. 근데 이 10% 안도 결국은 세계 최고의 금융 규제 수단이다. 그러니까 금산분리 규제 수준이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 금융위기 와중에 왜 금산분리 같이 이런 일들을 하느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경제 살리기에 우리 다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경제 살리기의 여러 핵심들이 무언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돈들을 그냥 갖고 다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생기지가 않고 그래서 뭔가 이제 투자들을 도리에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빨리빨리 풀도록 보는 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현재 경제상 돌파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보유자산이나 쟁여놓은 돈들이 뭔가 물꼬를 던지자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견 홍재영 의원님.